안녕하세요. 40대의 할머니가 된 여자입니다. 요즘 천천히 결혼하는 분들에게 비하면 정말 빨리 결혼한 거죠? 이 나이에 할머니가 되니 참 기가 막히고 황당무계한 사건과 사연이 있답니다. 헉하고 놀랄만한 이야기이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저는 다른 지역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이나 소풍으로 서울에 몇 번 가본 적이 전부였죠. 대학은 집안 사정상 포기하고 20살 때부터 보험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업군인 원사님이셔서 초반에 군대 간부들을 상대로 보험 실적을 올렸답니다. 지인 영업에 이어서 일반 회사원분들, 사업가분들에게 영업해서 꾸준하게 밥벌이를 했어요. 그러다 21살에 사귀고 있던 부사관 남편과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직업군인들은 결혼하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는 아버지의 말씀과 남편의 꿰매 마음이 넘어가 유부녀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 후 군인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해서 돈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지냈어요. 당연히 보험 일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의 군인 인맥이 바로 생겼으니 지인 영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실적을 계속 낼 수 있었죠. 그렇게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22살이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혼여행 중 바로 임신이 되어 결혼 1년 만에 등남했죠. 아들을 낳은 뒤로는 육아에 매진하게 되어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일을 하길 원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아이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셔서 전업주부가 되어 남편 내조와 아들 육아를 하고 경제활동은 남편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지 않게 잘 살았고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렇게 강산이 2번 지나고 제 나이가 40 초반이 되었을 해에 아주 큰 충격적인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부대에서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차량 사고가 크게 나면서 6명의 군인이 숨졌습니다. 간부 2명과 사병 4명이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죠.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어 황망하고 비통했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이 없이 사는 인생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제 인생마저 끝이 난 것 같았답니다. 다른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빈소에서 하염없이 울었고 뭔가 결심을 한 듯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던 직업군인 할래요. 무슨 소리야 그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안 보여? 아들아, 군인은 안 돼. 엄마, 저 지금 지방대 다니고 있는데 졸업해봤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직이 될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진작에 따랐어야 했는데 괜히 엇나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고 나니까 알겠어요. 난 군인이 되겠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 엄마는 황망해서 미칠 것 같아. 장례를 치르고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이 생각나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아들이 대학교를 자퇴하고 부사관에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리고 할 것 없이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죠. 저는 2손 2발 들고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 밖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보험 일을 시작하며 몸을 움직였죠. 1년 동안 제 할 일 하며 지냈더니 세상 떠난 남편을 놓아줄 수 있었어요. 그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고 맑은 정신으로 지낼 수 있었죠. 제 나이 45이 되자 아들은 중사로 진급했고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수 오빠 여자친구입니다. 네, 반가워요. 근데 나이가 꽤 많이 어린 것 같네요. 오빠보다 4살 어려요. 21살이에요. 아유, 엄청 어리네요.
사귀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네, 어머님. 오빠가 직업군인이라 빨리 결혼하면 혜택이 많잖아요. 나도 그래서 일찍 결혼했었지. 나도 은재 씨와 비슷한 나이 때 결혼했어.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젊으시겠죠. 은지 씨, 요즘 21살에 결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릴 텐데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두 분 다 고등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런, 유감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다 잊었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도 별로 없고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 결혼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은지 씨가 밝고 착한 데다 예쁘기까지 하니 당연히 허락해 주고 싶지. 근데 은지 씨도 준수도 어리니까 조금 더 연애를 하고 완전한 확신이 들 때 결혼했으면 해요. 어머님, 저희 이미 마음 굳혔어요.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린 은지 씨에게 충고를 했음에도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아들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 죽겠다는데 계속 반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두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일러줬죠. 그래서 결국 2달 뒤에 아들과 은지 씨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와 똑같이 군인 아파트에 들어가 살림을 차렸어요. 혼수는 제가 있는 돈을 싹 끌어모아 마련해줬죠. 아들은 직업군인으로 매일 집을 비웠는데 며느리는 직업이 없어서 많이 지루하는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세아가 많이 심심하지? 어머님, 좀 심심하긴 하네요. 근데 어머님, 보험 설계사 일하면 돈 많이 버나요? 보험? 뭐 그럭저럭 벌지. 왜? 보험 일 해보고 싶어? 네. 집에서 놀면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니 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보자. 나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고 시작해봐. 정말요? 좋아요, 어머님.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며느리는 아직 알바도 한번 해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며칠 제가 일하는 걸 보여주고 회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 일을 시작한 며느리는 아들의 지인들인 군대 간부들을 상대로 지인 영업을 해서 실적을 올렸어요. 어머님, 저 이번 주만 6개 계약했어요. 잘했네. 지인 영업도 무조건 성사되는 게 아닌데 고객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았나 봐. 며느리의 길을 세워주려고 잘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 쭉 보험 설계사로 일할래요. 시간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큰 힘이 들지 않으니까 딱 좋아요. 이 일도 계속하다 보면 힘들어. 자주 이동해야 하고 고객들 비위 맞춰줘야 하고 몇 시간 동안 떠들고 그냥 돌아와야 할 때도 있어. 그 정도야 감수해야죠. 아무튼 전 보험 일을 천직으로 여길 거예요. 며느리는 지인 영업을 몇 달 동안 했는데도 계속해서 군인들이 줄을 서서 보험을 계약했답니다. 아들의 인맥이 다른 인맥을 소개해줘서 그런지 군인들 영업을 끝없이 했답니다. 얼마 뒤부터는 저보다 실적을 많이 올린 건 물론이고 보험 왕까지 하더군요. 그러다 며느린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는 좀 늦게 갖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아들 부부가 건강한 20대이니 아주 빨리 생겼어요. 며느리가 저와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임신한 채로 보험 일을 하는 것도 저와 같았죠. 만삭이 되어서야 일을 잠시 쉬겠다며 집과 산부인과를 오가더라고요. 그리고 곧 건강하고 잘생긴 손자를 낳았답니다.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표현이 적절했죠.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하나 생겼어요. 아직 어리고 젊은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어머님, 우리 장호 좀 봐주세요. 전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또? 세아가 어제도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왔잖아. 우리 손자 이 갓난쟁이를 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냐?
그러지 말고 좀 안아주고 돌봐줘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오늘은 집에 있어. 지금 집에 있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일도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상담만 4건이 있다고요. 그래? 알겠다. 뭐 일하러 가겠다는데 내가 어떡하겠니? 그럼 장우는 내가 보마. 다녀와. 어머님, 저 많이 답답하고 우울한 게 심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해한다. 잘 다녀와. 사실 며느리가 좀 심하게 싸돌아다녀서 걱정이고 신경이 쓰였어요. 아들은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장기 복무를 위해 매일 부대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봤을 때는 며느리가 많이 쏘다니고 철없이 보였을 테니 자주 다퉜어요. 제가 아침마다 장우를 보러 애들 집에 갔는데 늘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된 게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냐? 오늘도 장우를 우리 엄마한테 맡기려고 아침부터 부른 거야? 내가 노냐? 나도 돈 벌어. 오늘 보험 상담 있어서 나간다고 했잖아. 여보, 당신 애기 엄마야. 아들이 태어났을 땐 당신이 키우겠다 하더니 맨날 엄마 불러서 육아시키냐? 이 남자가 정말... 내 나이가 몇인데 집에 붙어서 애나 보고 있겠냐? 나도 능력 있는 보험 설계사야. 돈도 잘 번다고. 그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냐? 당신 꿈이 현모양처고 애기 빨리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무책임한 말을 한 거냐고? 몰라. 이 집에서 지내는 거 숨 막히고 답답해. 이놈의 강원도도 지긋지긋해서 벗어나고 싶다고.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도 그렇게 싸웠으니 제가 없을 때는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가고 아들을 붙잡고 좀 참고 배려해 주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준수야, 네 처 나이가 23이야. 아직 어린 나이라고. 이런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니? 엄마, 아기가 없으면 몰라도 부모가 돼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맨날 엄마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죽을 맛이라고요. 난 괜찮아. 우리 손주 보는 게 무엇보다 좋으니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어. 네 처가 산후 우울증이 왔으니 당분간 참아줘. 이게 산후 우울증 맞을까요? 내가 보기엔 그냥 귀찮은 걸 피하고 싶어하는 걸로 보인다고요. 어리고 철이 없으니 뭐라 하든 듣지 않을 거야. 그럴 바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나을 수 있어. 진짜 마누라만 생각하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엄마, 나도 출근해야겠어요. 죄송하지만 오늘도 장우 좀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봐. 그날도 어김없이 손자를 품에 안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금세 날이 어두워졌고 아들이 손자를 데리러 저희 집에 들렀다가 돌아갔어요. 아들 부부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됐는데 어느 날 애들 집에 가보니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는지 아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같이 식사부터 하시죠. 너희들 기분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냐?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여행 다녀왔어요. 거기서 남편이랑 속에 있는 이야기 다 꺼내서 풀었어요.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맨날 싸우더니 이제야 잘 푼 것 같구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다. 네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야. 일탈도 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기도 했을 거야. 네 마음 다 안다. 역시 제 생각해 주시는 분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그래, 알면 됐다. 그럼 새애기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니? 육아할 거니? 어머님,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해요. 제가 현모양처가 될 깜냥이 되지 않나 봐요. 아무래도 보험 일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육아를 대신해 주시면 매달 비용 드릴 테니 어머님이 우리 장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새애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또 산후 우울증 왔다고 짜증 부리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말로 부탁하니 내가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
내 인생의 낙이 우리 손자를 보는 건데 뭐가 어렵겠어. 저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서 죄송해요. 뭐 보험? 그건 네가 더 잘하니까 새애기 네가 계속해라. 한 집안에 보험 설계사가 둘이나 있어서 뭐 하겠냐. 나한테 상담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너한테 돌려주마. 열심히 해봐. 대신 저녁엔 꼭 일찍 와서 너희 식구들끼리 시간 보내도록 해라. 알겠니? 네. 앞으로는 술도 입에 대지 않을 거고 어디 멀리 놀러 가지도 않을 거예요, 어머님.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마음을 잡은 모양이네. 고맙다, 새아가. 그렇게 일탈을 반복하던 며느리는 낮에는 일을, 저녁부터는 육아를 하며 평범한 사람으로 잘 지냈습니다. 아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 일찍 들어가 육아 살림을 도왔는데 아무래도 군부대는 훈련이 있는 날이 자주 있으니 며칠씩 집에 오지 못하고 부대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유격훈련으로 일주일 동안 집에 못 온대요. 아휴, 한여름에 고생 많이 하게 생겼네. 그리고 새애기 네가 외롭겠구나. 저야 적응돼서 괜찮은데 애 아빠가 훈련받고 오면 항상 다크서클이 심할 정도로 초췌한 얼굴로 돌아와서 걱정이에요. 군인 정신으로 잘 이겨낼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준수는 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존경받는 군인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대단한 분이셨다고요. 근데 어머님, 아직 40대고 젊으신데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만나는 애인은 있으세요? 얘가 별소리를 다 하네. 내가 남자 만날 시간이 있니? 맨날 우리 손자 돌보고 나면 늦저녁인데 무슨 애인을 만나? 그리고 난 남자 만날 생각 없다. 네 시아버지만큼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진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어머님, 그럼 너무 외롭잖아요. 데이트할 상대라도 있으면 좋으실 텐데. 제가 소개팅이라도 해드릴까요? 고객들 중에 이혼하거나 사별한 남자분들이 몇 명 있어요. 아이고, 됐다. 난 연애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 다소 밝아진 며느리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전처럼 입을 삐죽 내밀고 불만 가득한 얼굴을 보지 않으니 훨씬 나았네요. 한동안 조용히 잘 지냈는데 보험 일을 하고 있던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바빠졌어요.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가서 큰 건을 계약하고 돌아왔답니다. 새아가, 너 이번에도 보험왕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니 보험왕이 되고도 남겠어. 그래도 몸은 좀 아껴가면서 일하는 게 좋겠어.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어머님, 제가 돈 버는 재미를 제대로 느껴서 쉬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가만히 있질 못하네요. 일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까 상담 좀 줄여. 어차피 너한테 가입할 고객이면 늦게라도 계약할 거니까. 네, 당분간만 더 열심히 달리고 쉬엄쉬엄 일할게요. 3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며느리는 결국 몸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기도 하고 한약을 지어서 먹이기도 했답니다. 낮에는 일을, 밤에는 육아를 쉼없이 하니 그렇게 병이 났네요. 그래서 쉬라는 잔소리를 매일같이 했고 조금씩 일을 줄여나가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경품 신청한 거 1등 했어요. 경품? 무슨 경품?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경품 신청했는데 1등 됐대요. 그래? 경품 1등이 뭔데? 유럽 여행권이요. 비행기표랑 숙소까지 할인해준대요. 유럽? 그럼 유럽 여행을 거의 공짜로 한다는 거니? 오, 세상에. 네. 경비 조금이랑 밥값만 제가 내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잘 됐구나. 그런 행운이 다 걸리고 말이야. 그럼 준수랑 같이 가는 거니? 아, 그게 경품 당첨된 사람들만 된대요. 저랑 3명 더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이드를 끼우고 여행하는 패키지래요. 뭐? 아, 그럼 모르는 사람이랑 여행을 간다는 거니? 아, 그거 위험하지 않겠어? 어머님, 가이드가 있어서 안전해요.
숙소도 따로 쓰고 하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글쎄, 난 잘 모르겠구나. 너 혼자 유럽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려. 어머님이 뭘 모르시네.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무슨 일 생기면 대사관에 연락하면 바로 도와준다고요. 여보, 당신이 좀 말씀드려. 며느리 혼자 유럽 여행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아들이 괜찮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엄마, 제가 다 알아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사람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휴식이 필요하니까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따라갈 수도 없고요. 이거 놓치면 아까우니까 한번 보내주죠. 너도 허락을 해준 거야? 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유럽에 좀도둑도 있고 무서운 인간들도 많다고 하잖아. 어머님, 안전한 곳만 골라서 여행을 다닌대요. 사람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그래. 내가 어떻게 말리겠니? 세익이 너도 휴식이 필요하고 좋은 기회가 왔으니 다녀오거라. 대신 매일 연락을 주렴. 나랑 네 남편이 걱정하지 않도록 말이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여행 기간은 얼마나 되니? 일주일? 열흘? 3개월이야. 뭐? 아니, 무슨 3개월이냐? 아니, 세상에 경품으로 3개월 유럽 여행권을 주는 카드사가 어딨어? 어머님, 여기 팜플렛 보여드릴게요. 물론 제 돈도 들어가지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행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아들의 눈치를 봤는데 그냥 보내주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일러줬죠. 결국 제가 3개월 동안 손자를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훈련 있는 날이 많거나 당직도 서야 하니 아들 집에 데려다 줘봤자 잠깐이니 아예 제 집에서 손자를 보살폈죠. 3개월 동안 며느리는 무사히 여행을 잘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아가 너 많이 탔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구나. 어머님 말도 마세요. 해외여행이 재밌긴 해도 음식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숙소도 제가 생각하던 그런 곳이 아니라 완전 고시원 같더라고요. 그랬어? 그럼 중간이라도 돌아오지 그랬냐? 그래도 구경할 게 많아서 아까워서 다 채우고 돌아왔죠.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 아유, 힘들긴. 나야 집에서 손자 보는 게 전부인데 힘들 게 뭐가 있겠냐. 어머님, 저 일단 좀 쉴게요. 시차 적응하려면 잠 좀 자야겠어요. 그래, 편히 쉬어라. 손자 장후 걱정은 하지 말고. 당연하죠. 어머님이 저보다 아이를 더 잘 키우시니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온 며느리는 시차 적응을 한다고 집에서 며칠 푹 쉬더군요. 그리고 손자를 안고 저녁에 아들 집에 갔어요. 이젠 손자가 밤에는 아들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데려다 줬답니다. 세아가 나왔다. 춘수는 오늘 당직이니? 네, 어머님, 오늘 못 들어온대요. 그렇구나. 오늘부터 장우는 여기서 채워라. 주간엔 나랑 있어도 좋지만 애기가 엄마랑 지내는 게 좋잖니. 너도 오랫동안 못 봤으니 오늘부턴 힘들어도 장우랑 지내도록 해라.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 해보거라. 어머님, 그 장우 봐주신 김에 보름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행을 한번 다녀왔더니 또 다른 곳에 가고 싶어서요. 혼자 미국 여행 다녀오려고 표를 샀어요. 뭐? 3개월 동안 놀다 왔는데 또 나가겠다고?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장우가 맨날 엄마 보고 싶어서 오는데 넌 애기를 두고 또 여행을 가고 싶어? 네 아들 아직 핏덩이야. 정신 차려.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해도 며느리는 철없는 대답을 하더군요. 어차피 애기라서 기억도 못할 텐데요. 어머님, 제가 수고비 많이 드릴 테니까 보름만 더 돌봐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장우를 재울 테니까 내일 오후에 데리러 와주세요. 며느리가 말하길 이번 여행도 제 아들이 허락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한다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건 안 돼.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 애 엄마가 그런 식으로 길게 여행하는 사람이 어딨니?
그리고 누가 너더러 주말까지 일하면서 보험 실적 올리라고 했니? 괜히 무리했다는 핑계로 오랜 시간 여행하려는 것 같은데 난 마음에 들지 않고 허락도 해주고 싶지 않다. 어머님 벌써 표 끊었는데요? 취소하면 되잖아. 버럭 화를 냈더니 며느리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었겠지 하고 손자를 두고 혼자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튿날 오전 10시쯤 천천히 아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화장을 하고 있더군요. 너 일하러 가니? 아니요. 미국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야? 아직 취소 안 한 거야? 내가 알아듣게 말했으면 취소를 해야지. 어머님, 우리 아들 봐주시기 어려우면 다른 친구한테 맡겨도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세요. 얘가 갈수록 태산이네.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애 봐주기 싫으시면 관둬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전 미국 여행 무조건 갈 겁니다. 정말 못 말리겠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친구한테 애 맡기고 미국에 가든 영국에 가든 마음대로 해. 난 앞으로 내 손주 안 봐주련다. 철딱선이 없는 네 장단에 맞춰주기 싫다고. 며느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 저도 곱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치고 아들 집에 나와서 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30분 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며느리가 손자를 안고 찾아왔더군요. 다른 한 손에는 캐리어가 있었고요. 어머님, 제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제 아들을 봐주기 힘들 것 같대요.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 좀 드릴게요. 뭐야? 너 아까 내가 한 말 뭐로 들었니?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그럴 리가요. 사실 우리 장호를 제일 잘 봐주실 분은 어머님 말고 없어요. 제가 아까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 여행 다녀와선 제대로 살겠습니다. 평범하게 지낼게요. 며느리 얼굴을 보니 화가 났지만 손자 얼굴을 보고 참았습니다. 이미 결정하고 나온 것 같으니 다툴 수가 없어서 손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혼자 여행이고 뭐고 절대 안 된다. 나랑 내 아들이 널 많이 배려해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번 여행 다녀오면 정말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일도 줄여서 가정에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이번엔 믿어보마. 어서 가봐. 몸 조심히 잘 다녀오고 연락 매일 주렴. 네, 진짜로 감사해요, 어머님. 저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으세요. 하얀 돈 봉투를 건네주길래 저는 거절했습니다. 됐다. 그거로 너 미국 가서 밥이나 좋은 거 먹거라. 나도 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누가 그걸 모르나요, 어머님? 감사한 의미로 드리는 거니까 받으세요. 그래. 그럼 우리 손자한테 쓰도록 하마. 그럼 어서 가봐라. 그렇게 며느리는 유럽을 다녀온 지 며칠 만에 바로 미국 여행을 떠났고 저는 손자와 보름 동안 더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손자가 저희 집에 오자마자 많이 울어서 달래느라 몇 시간 동안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다 울다 지친 손자에게 분유를 먹이고 간신히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준 돈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얼마나 줬는지 궁금해서 봉투를 열어봤죠. 그런데 안에 내용물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며느리가 준 봉투 안의 내용물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 간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부대에서 바쁘다며 나중에 통화하자고 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결국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 다짐하고 바로 봉투를 챙겨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다 만났고 아들 부대까지 찾아가서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여줬어요. 제가 나서겠다고 하니 아들은 고개만 끄덕이고 말더군요. 그렇게 모든 볼일을 마치고 보름의 시간이 지나 며느리가 한국에 돌아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걸어 어디쯤이냐고 물으니 한국 도착 시간은 2시인데 들렀다가 와야 할 장소가 있다고 해서 저더러 밤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까지 장착하고 공항에서 숨어 며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시가 좀 넘자 공항 안으로 캐리어를 끌고 나온 며느리가 보였답니다. 저는 구석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이윽고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고 저 역시 뒤에 오는 택시를 잡아타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며느리가 탄 택시는 이리저리 골목을 들어가 곧 모텔 골목에 섰습니다. 캐리어를 든 채로 모텔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따라 내렸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들어간 방 앞에서 귀를 대고 대화 소리를 엿듣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그짓거리를 시작하더군요. 제가 미리 전화를 돌렸던 사람들이 10분 뒤에 모텔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자들 여러 명이었는데 저희가 시끄럽게 굴자 모텔 사장이 와서 말리려고 했어요. 아, 여기서 뭐들 하시는 거예요? 다들 나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사기꾼 잡으려고 온 겁니다. 사장님, 여기 마스터키 있죠?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이 아줌마들이 장난하나? 당장들 못 나가요? 남의 영업장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손님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 다들 나가요. 경찰 불러야겠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면 안 주시겠지. 이봐요, 사장님. 경찰은 부르지 않아도 올 겁니다. 이 안에 사기꾼 잡으러 경찰이 올 테니까 물러나 계시죠. 밑에 내려가 있으라고요. 그리고 몇 마디 더 해줬더니 알아서 물러나더군요. 잠시 후 저는 모텔 방문을 똑똑 노크했습니다. 거기 며느리 너 있냐? 다 알고 왔다. 문 열어라. 그짓거리를 하던 중 며느리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침묵으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노크했습니다. 며느라, 너 참 대단한 아이였더구나. 유럽 여행은 장교랑 다녀왔다며? 그 유부남 군인이 네 실적을 올려주기로 약속해서 다녀온 거라며? 그리고 둘이 사이가 매우 깊었다던데 그래서 3개월이나 여행을 다녀온 거냐? 나와 내 아들을 속이고 말이야? 또 미국은 돈 많은 사업가랑 다녀왔다며? 그놈 역시 유부남이라면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딴 남자를 만나러 왔냐? 아주 웃기는 애구나. 보통 기집애가 아니야. 그걸 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저 미행하신 거예요? 아니, 네가 미국 가기 전에 나한테 준 봉투가 바뀐 거 아니? 수고비가 아니라 네가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더러운 사진들이랑 협박 편지였어. 바람 피운 남자한테 돈도 요구하고 보험까지 요구했더구나. 네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사진 속 남자의 부인을 찾아냈고 너에 대해서 깊게 조사했다. 흥신소에서 알아봤더니 유부남들과 잠자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협박하는 걸로 돈을 많이 챙겼다며? 게다가 보험은 덤으로 들었고 말이야. 그동안 보험왕을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라니 참 기가 막히는구나. 어머님, 그 봉투 보고 남의 뒷조사를 하신 거예요? 헐, 치사하게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제가 봉투를 잘못 드렸으면 그냥 조용히 계시지 왜 조사를 하고 여자들까지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며느라, 너 협박해서 돈 뜯은 거 모든 증거가 있어. 너와 바람 피운 유부남들이 모두 실토하고 고소했다. 형사들이 곧 여기로 올 거야. 그러니 어서 문 열고 벌 받을 준비해라. 아, 돌아버리겠네. 어머님, 절 감옥에 보내려고요? 난 절대 감옥 같은 곳은 안 가요. 며느라, 네가 협박했던 남자들의 아내들이 다 여기에 있다. 이 사람들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 어서 나와서 사과하고 욕도 먹고 매도 맞아라. 그리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처벌받아. 그리고 내 아들하고 이혼해라. 아주 웃기네요, 어머님. 제 작은 실수를 놓치지 않고 일을 제대로 키우셨어요. 이게 정의 실현이니까. 네가 한 짓을 그냥 넘기는 건 말도 안 되지. 너 애 낳고 산후 우울증 왔다고 했을 때부터 많은 남자랑 바람을 피웠더구나. 걔 중 내 아들의 친구도 있더라. 며느라, 너 우울증이 아니라 발정이 난 거니? 스트레스 해소할 방법 중 바람 피우는 것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부남들이랑 바람을 피워야 안전해요.
나중에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보험 실적 올리기 쉽거든요. 제가 터득한 영업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무튼 전 이 문 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종칠 수 없다고요. 야! 지금 거기 아닌 유부남 마누라가 여기 와 있어. 그뿐만 아니라 너와 바람 피웠던 남자들의 마누라들이 죄다 집합했다고. 그리고 널 잡으러 형사들이 오고 있어. 꽃뱀 사기꾼인 널 잡으러 오고 있단 말이야. 포기하고 문 열어. 어머님, 이렇게 된 거 방법이 없네요. 저 그냥 튀어야겠어요. 형사들이 꽃뱀 하나 잡겠다고 전국을 뒤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 여기서 도망갈 겁니다. 도간에 든 쥐인데 도망을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너 설마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는 거니? 안 된다, 여기 7층이야. 누가 뛰어내리겠대요? 배관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른 건물로 넘어가서 도망칠 거예요. 그러니 형사가 오든 옆에 애들이 날 잡으려고 하든 모든 실패입니다. 그럼 내 아들 잘 부탁해요, 어머님. 야, 안 돼! 세아가 위험한 행동을 생각하지 마! 어머님, 이건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잠자코 있었으면 별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더는 할 말 없으니 다신 보지 맙시다. 며느라, 안 돼! 창문으로 탈출해 도망가겠다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형사들과 모텔 사장이 마스터키를 들고 왔습니다. 모텔 방문이 열리자 형사들이 뛰어들어갔는데 방 안엔 유부남 혼자서 몸을 움츠리고 있더군요. 그의 아내가 귀싸대기를 후려갈기며 쌍욕을 남발하는 동안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고개를 올려봤습니다. 세아가, 너 진짜 미쳤니? 위험해, 내려와! 어머님, 나 감옥엔 절대 못 가요. 2판 4판입니다. 난 도망갈 거예요. 안 된다, 위험해!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팔에 힘이 빠지네. 진짜 위험해. 큰일 나겠어. 포기하고 내려와. 벌 받고 해결하자. 어서 내려와. 웃기고 있네. 이 아줌마야, 날 이렇게 몰아넣은 건 네가 한 짓이야. 너 나중에 반드시 복수해주겠어. 며느라, 너 미쳤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어서 내려와. 네 아들을 생각해야지. 그 걸리적거리는 애?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바로 결혼과 출산이야. 이제야 인생 사는 재미를 알게 된 게 억울하다고. 네가 선택했잖아. 결혼을 선택한 것도 아이를 가지는 것도 너와 준수가 선택한 일이잖아.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왜 과거의 일을 탓해? 좀 닥쳐. 힘 빠지니까. 그 애새끼는 당신이 잘 키워봐. 난 도망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테니까. 며느리가 위험하게 옥상을 향해 올라가자 형사들은 119에 신고하고 복도로 나와 계단을 오르며 모텔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서 올라갔죠. 이윽고 옥상문을 열고 나갔더니 며느리가 다른 건물 옥상을 향해 뛰어가더군요. 형사들과 제가 안 된다고 멈추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옥상에서 뛰어오른 며느리는 옆 건물 옥상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날 못 잡을 거야. 멀리 도망갈 테니 쫓지 마세요. 며느리는 옆 건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답니다. 꽝 소리가 들려 달려가 난간을 잡고 내려다봤더니 며느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다시 분주하게 건물 계단을 타고 내려갔더니 구급차가 와서 며느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바람난 유부남들의 아내들은 허무하고 어이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제 탓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영안실에 옮겨지고 아들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군복을 입은 채 땀을 흘리고 있더군요. 엄마,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다뇨?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이다. 내 탓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모두 내 탓이라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보라고 해서 한참을 울다 진정이 되고 나서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저에게 준 돈봉투가 알고 보니 바람피운 유부남에게 협박하는 편지와 사진들이었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수많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며 돈을 뜯어내고 보험 실적까지 올리면서 살아왔다는 걸 말했어요. 또 해외여행은 군대 장교랑 다녀온 것, 모텔에서 체포되기 전 창문으로 옥상을 올라가 도망치다 추락한 것까지 모두 알려줬죠. 그러자 아들은 한참 넋이 나간 얼굴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더군요. 참 기가 차네요. 모텔방에서 잡히는 게 싫어서 도망치다가 그리 됐다고요? 참나,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무튼 엄마, 들어보니 엄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요. 집사람, 아니, 그 더러운 여자가 한 짓을 들어보니 가관이네요. 세상에 내 마누라가 그런 꽃뱀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너도 몰랐지? 나이가 어려서 철딱서니만 없는 줄 알았지. 그런 더럽고 추악한 파렴치한 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아니, 결혼을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무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으니 그만 오세요. 집사람 장례는 제가 약식으로 처리하라고 할게요. 그렇게 아들이 세상 떠난 며느리의 장례식을 약식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피해당한 유부남들과 아내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봐요. 우리들 남편이 당신의 며느리한테 사기당해서 돈을 갈취당한 거 어떻게 물어주실 거예요? 제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으니 뭘 어쩌겠어요. 지금 우리도 머리가 복잡하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렇게 못해. 두당 3천만 원씩 뜯어냈던데 그 돈을 우리한테 줘야겠어요.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고요. 거기 다들 군인들 마누라죠. 바람 피운 당신들 남편들도 잘못이 있으니 그만하세요. 꽃뱀 사기꾼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나한테, 우리 아들한테 책임을 물지 말라고요. 우리도 피해자란 말입니다. 이 아줌마 봐라. 배째라고 나오네. 야, 우리 돈 못 받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 알았어요. 돈 줄게. 7명이니까 2억 1천만 원이네. 내가 며느리를 잘못 가르친 죄가 있으니 보상해 드릴게요. 그것만으론 부족해. 정신적 보상금도 따로 받아야겠어요. 정신적 보상? 그건 바람 피운 당신들 남편한테 받으셔야지. 내 며느리도 문제가 많지만 댁들 남편들도 잘한 게 없잖아요. 자꾸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아줌마가 돌았나? 아직 40대 같은데 며느리가 있는 걸 보니 가랑이를 아무데나 놀려서 애를 낳은 모양이네. 남편 없는 거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 며느리를 본인이랑 똑같은 걸 들였겠지. 야, 니들 한패지? 꽃뱀질 시켜서 돈 뜯어먹는 게 취미지? 솔직히 말해봐. 여자들이 입을 함부로 놀리길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꺼져! 다들 꺼지라고! 어쭈, 이게 날 쳐? 다들 이 여자 혼내주자! 밟아버려! 아들이 말리려고 해봤지만 흥분한 여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결국 저와 함께 몰매를 맞았습니다. 한참 동안 때린 여자들은 정신적 보상금을 1억씩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남편의 절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투스타 장군으로 진급을 했더군요. 아이고 죄수씨,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제 친구가 순직한 지 3년 만인가요? 4년 다 돼가네요. 오민식 서장님, 진급 축하드려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차, 제가 아드님 결혼식에 못 간 거 죄송합니다. 그때는 훈련 중이라서 부조만 했네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군인 아내로 살아온 제가 그 사정을 이해 못할 리가 없잖아요. 오 소장님, 제가 곤경에 처했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전해드렸고 투스타인 남편 친구는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군 간부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들의 마누라들이 저에게 피해 보상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해결 좀 해달라고 부탁했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꽃뱀이나 거기에 넘어간 남자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들 집합시켜서 혼을 내주겠습니다. 아예 부대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든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수씨.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저를 찾아와 협박하는 일만 없게끔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며느리가 뜯어간 돈까진 제가 돌려줄 순 있어요. 아니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들어보니 재수씨도 같은 피해자인데 뭐하러 보상을 해줍니까? 재수씨, 저만 믿으세요.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남편 친구 투스타 장군이 며느리와 바람난 유부남 군인들과 아내들을 불러 알아듣게 혼을 내줬답니다. 한 번 더 저에게 협박을 하면 그땐 작살내겠다고 경고했다네요. 그래서 여자들은 바로 쥐 죽은 듯이 숨어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들이 급하게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이라니? 또 무슨 일이야? 엄마, 집사람이... 며느리? 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거냐? 아니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금 수령하러 오라고요. 근데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던 모양이에요. 수령금이 70억이래요. 뭐? 70억? 7억도 아니고 70억? 네. 아무래도 자기 실적 올릴 때 여기저기 가입을 많이 해놨나 봐요. 엄마, 우리 70억이 생기게 됐네요. 참, 이게 무슨 일이래? 기뻐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 집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이 있으니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래, 가자. 보험금 받으러 가보자고. 그렇게 보험회사를 가서 아들이 70억을 받게 되면서 며느리의 모든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4년의 군 생활을 하고 장기 복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대에 며느리 소문이 크게 나서 앞으로 꼬리표로 남을 것이기도 하고 큰 돈이 생겼으니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중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길을 따라가려다가 실패했지만 다시 찾아올 인생을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몇 달 뒤 강원도에 땅을 산 아들은 그곳을 캠핑장으로 공사하고 꾸몄습니다. 개장을 하자 도시 사람들이 힐링하러 찾아오셨는데 기분 좋게 떠나셔서 그런지 입소문이 나서 매일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답니다. 저는 캠핑장 바로 옆 주택에서 손주를 키우며 캠핑장 청소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 모자는 1년 동안 캠핑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숲의 향기를 맡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는데 곧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캠핑장 단골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아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연애를 하고 있었대요. 여자 손님은 미혼에다 아이도 없는데 제 아들의 사정을 모두 이해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단골 손님이 제 며느리가 됐습니다. 제 손자를 가슴으로 낳은 자식으로 잘 길러주고 있으며 캠핑장에서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남편보다 좋은 사람을 찾지 못해 싱글입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가 있으니 외로울 틈이 없어 앞으로도 계속 싱글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일부 이야기와 며느리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건, 그리고 뜻밖의 횡재까지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별일을 겪은 분들이 또 계실까요? 재밌는 사연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